엄마, 배가 너무 아파요. 딸 지은이가 배를 움켜쥐고 소파에 쓰러졌어요. 지은아, 괜찮아? 어디가 아파? 저도 달려갔죠. 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엄마, 아기가 이상한 것 같아요. 지은이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임신 6개월이었거든요. 119 불러야겠다. 전화기를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렸죠.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응급실로 실려가는 딸을 보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 모든 게 예비 시어머니가 준 한약 때문이란 걸. 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관심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김영숙입니다. 올해 67살이에요. 초등학교 교사로 30년 일하다가 5년 전에 은퇴했어요.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요. 그 뒤로 딸 지은이랑 단둘이 살아왔어요. 지은이는 제 전부였어요. 남편 없이 키우느라 고생도 많이 했죠. 그래도 딸이 잘 자라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작년 가을이었어요. 지은이가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딸의 얼굴에 수줍은 미소가 번졌어요. 안녕하세요. 박준혁입니다. 예의 바른 청년이었어요. 중견기업 과장이라고 했죠.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마음에 들었어요. 딸이 행복해 보였거든요. 석 달 후에 양가 상견례를 했어요. 그때 처음 예비사돈을 만났죠. 어머니, 저는 박명자라고 합니다. 예비 시어머니 박명자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손에 힘이 없었어요.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죠. 우리 아들 잘 부탁드려요. 웃는 얼굴이었는데 눈빛이 차가웠어요. 상견례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어요. 엄마, 준혁 씨 엄마 어때? 지은이가 물었어요. 괜찮은 것 같은데? 사실은 뭔가 걸렸어요. 하지만 딸을 위해 참았죠. 그 뒤로 예비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지은이 엄마, 우리 한번 만나요. 자주 만나자고 했어요. 처음엔 좋게 생각했죠. 그런데 만날 때마다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애 낳으면 산후조리 꼭 우리 집에서 해야 돼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명절에는 당연히 우리 집이죠? 계속 자기 집 얘기만 했어요. 지은이도 슬슬 힘들어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시어머니 되실 분이 너무 간섭이 심해. 괜찮겠니? 걱정됐죠. 하지만 딸이 좋아하는 남자잖아요. 괜찮아. 준혁 씨가 좋으니까 참을 수 있어. 딸이 웃으며 말했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석 달 후에 지은이가 임신 소식을 알려왔어요. 엄마, 나 아기 생겼어. 정말요? 너무 기뻤어요. 제 첫 손주잖아요. 축하해, 지은아. 눈물이 났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죠. 결혼식은 3개월 후로 잡았어요. 지은이 배가 많이 불러오기 전에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였어요. 예비 시어머니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한 게. 지은이 엄마, 우리 집에 한번 오세요. 어느 일요일이었어요. 예비 시댁에 초대를 받았죠. 어서 오세요. 박명자 씨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지은이도 같이 갔어요. 임신 4개월이었거든요. 식사를 하고 있는데 박명자 씨가 갑자기 한약 봉지를 꺼냈어요. 지은아, 이거 먹어. 이게 뭔데요? 임산부한테 좋은 한약이야. 우리 집안 대대로 먹는 거야. 지은이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한약 잘 안 맞아요. 괜찮아. 이건 특별한 거니까. 꼭 먹어야 해. 박명자 씨가 우겨댔어요. 근데 어머니, 산부인과 선생님이랑 상담은 하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아니, 이게 무슨 상담이 필요해요? 우리 집안 대대로 먹는 건데.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그래도 임산부니까 의사 선생님께 먼저 여쭤보는 게.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명자 씨가 말을 끊었어요. 아이고, 요즘 젊은 엄마들은 너무 예민해. 옛날 사람들은 다 이렇게 먹고 건강하게 애 낳았어. 지은이가 제 눈치를 봤어요. 준혁 씨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지은이가 싫다는데 괜찮아. 야, 너는 가만히 있어. 엄마가 며느리 위해서 구한 거야. 결국 지은이가 한약을 받았어요. 집에 가서 버리면 되니까. 차 안에서 지은이가 속삭였어요. 그래, 그게 낫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다음 주에 또 전화가 왔어요. 지은아, 한약 잘 먹고 있지? 네, 잘 먹고 있어요. 지은이가 거짓말을 했어요. 그럼 다 먹었겠네. 오늘 우리 집에 와. 더 줄게. 예비 시어머니가 계속 한약을 먹이려고 했어요. 이건 좀 이상한데. 제 속에서 경고음이 울렸어요. 엄마, 나 안 가고 싶어. 지은이도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럼 안 가면 되지. 하지만 준혁 씨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가 화내셔. 꼭 와야 한대. 결국 지은이는 또 갔어요. 그리고 한약을 또 받아왔죠. 엄마, 나 이거 정말 안 먹고 싶어. 그럼 버려. 하지만 박명자 씨는 계속 확인 전화를 했어요. 오늘 아침에 먹었지? 하루 3번 꼭 먹어야 해. 지은이는 거짓말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임신 5개월째 되던 날이었죠. 예비시댁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박명자 씨의 생신이었거든요. 어쩔 수 없이 갔어요. 지은이랑 둘이서요. 지은아, 왔구나. 박명자 씨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식사 자리였어요. 친척들도 많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식사 중에 박명자 씨가 갑자기 지은이한테 한약을 내밀었어요. 지은아, 여기서 먹어. 내가 보는 앞에서. 네. 지은이가 당황했어요. 지금까지 잘 먹는지 모르겠더라고. 내가 확인해야겠어. 주변 친척들이 다 보는 앞이었어요. 어머니, 지금 여기서요? 제가 끼어들었어요. 네, 지금 여기서요. 뭐 문제 있어요? 박명자 씨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지은이는 어쩔 수 없이 한약을 먹었어요. 그 자리에서요.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맛이 이상했나 봐요. 잘했어. 매일 이렇게 먹어야 해. 박명자 씨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집에 돌아온 지은이가 토했어요. 엄마, 속이 너무 안 좋아. 배도 아프다고 했어요. 병원 가보자. 아니야, 괜찮아. 그냥 체한 것 같아. 지은이가 만류했어요. 다음 날도 계속 토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엄마, 나 아기가 안 움직이는 것 같아. 뭐라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제부터 태동이 약해진 것 같아. 당장 병원 가자. 저는 지은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산부인과 선생님이 초음파를 보시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어머님, 잠깐 밖에서 기다려 주시겠어요?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일단 정밀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복도에서 30분을 기다렸어요. 그 30분이 30시간 같았죠. 어머님, 들어오세요. 선생님이 저를 불렀어요. 진료실에 들어갔어요. 지은이가 울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제가 물었어요. 아기의 심박동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네. 머리가 하얘졌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최근에 특별히 드신 게 있으세요? 선생님이 지은이에게 물었어요. 한약이요. 시어머니가 주신 한약을 먹었어요. 한약이요? 언제부터요? 1달 전부터요.
처음엔 안 먹었는데 자꾸 확인하셔서 선생님의 얼굴이 더 굳어졌어요. 그 한약 지금 가지고 계세요? 아니요, 다 먹었어요. 선생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임산부에게 함부로 한약을 먹이면 안 됩니다. 특히 검증되지 않은 한약은요. 그럼 우리 아기는요? 지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일단 입원하시고 경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날부터 지은이는 입원했어요. 저는 매일 병원에 갔어요. 밤낮으로 딸 곁을 지켰죠. 예비 시어머니한테는 연락하지 않았어요. 화가 났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후였어요. 박명자 씨가 갑자기 병원에 나타났어요. 준혁 씨랑 같이요. 지은아, 괜찮아? 박명자 씨가 병실에 들어왔어요. 지은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된 거야? 준혁이한테 들었는데 입원했다며? 제가 나섰어요. 한약 때문이에요. 네. 박명자 씨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어머니가 주신 한약 먹고 아기가 위험해졌어요. 말도 안 돼. 그 한약은 우리 집안 대대로 먹는 건데. 그래도 임산부한테 함부로 먹이면 안 된다잖아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 검증 안 된 한약은 위험하다고. 박명자 씨의 얼굴이 굳었어요. 저기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손주 생각해서 한 건데. 손주 생각이요? 제 가슴에 뭔가 뜨거운 게 치밀어 올랐어요. 지금 손주가 위험하다는데 그게 손주 생각이에요? 그건 그렇지만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전에는 다 괜찮았는데. 박명자 씨가 발뺌했어요. 어머니, 한약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몰라요. 한의원에서 지어준 거니까. 어느 한의원이요? 알려주세요. 확인해야죠. 글쎄, 잘 기억이 안 나네. 박명자 씨가 시선을 피했어요. 그때 알았어요. 이 사람은 책임질 생각이 없구나. 준혁 씨도 가만히 있었어요. 엄마, 우리 일단 나가자. 준혁 씨가 박명자 씨를 데리고 나갔어요. 병실에 남은 건 저와 지은이 뿐이었어요. 엄마. 지은이가 저를 불렀어요.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응, 울지 마. 근데 말이야. 지은이가 배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아기 괜찮을까? 그날 밤이었어요. 지은이가 배를 움켜쥐고 비명을 질렀어요. 엄마, 배가 너무 아파요. 그리고 응급실로 실려갔죠. 그게 바로 처음 제가 말씀드린 그 장면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나오셨어요. 어머님, 아기를 살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뭔가 끊어졌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완전히 부서졌어요.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어요. 1시간이 지났어요. 아니, 2시간이었나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마스크를 벗고 있었죠. 어머님, 선생님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아기는 어떻게 됐어요? 제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죄송합니다. 아기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산모는 괜찮습니다. 곧 회복실로 이동할 겁니다. 선생님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가셨죠. 복도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그냥 멍했어요.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간호사가 저를 불렀어요. 보호자분, 환자분이 깨어나셨어요. 회복실로 갔어요. 지은이가 누워 있었어요. 눈을 감고 있었죠. 지은아. 제가 불렀어요. 지은이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엄마. 그리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우리 아기. 지은이가 말했어요. 미안해, 지은아. 제가 딸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지은이가 흐느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하지만 지은이는 계속 울었어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준혁 씨가 병원에 왔어요. 지은아. 준혁 씨가 병실에 들어왔어요. 지은이는 고개를 돌렸어요. 쳐다보지도 않았죠. 미안해. 내가 엄마를 말렸어야 했는데. 준혁 씨가 말했어요. 지은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우리 엄마도 많이 놀라셨어.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대. 준혁 씨가 변명을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었어요. 나가주시겠어요? 제가 말했어요. 네. 준혁 씨가 저를 봤어요. 지금은 좀 쉬게 해주세요. 어머님, 저도. 나가주세요. 제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준혁 씨는 결국 나갔어요. 지은이가 저를 봤어요. 엄마, 나 이제 어떡해. 딸의 목소리가 너무 작았어요.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하지만 괜찮을 리가 없었죠.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박명자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았어요. 1시간 뒤에 또 전화가 왔어요. 또 받지 않았죠. 문자가 왔어요. 지은이 상태 어때요? 전화 좀 받아요. 화면을 봤어요. 손이 떨렸죠.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박명자 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제가 짧게 대답했어요. 지은이 괜찮아요? 아기는 못 살렸어요. 제가 말했어요.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고, 그것 참. 안 됐네요. 안 됐다고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근데 말이에요. 그게 한약 때문이라는 게 확실해요? 네. 귀를 의심했어요. 요즘 애들이 워낙 약해서 어쩌면 원래 그럴 운명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박명자 씨가 말했어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 목이 메었어요. 저도 속상해요. 손주 될 애였는데. 근데 제 탓으로 돌리시면 안 되죠. 할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말이에요. 지은이 몸 상태가 안 좋았나 봐요. 다음엔 건강 챙겨서 임신해야죠. 다음이요? 네, 결혼하면 또 아기 가지면 되잖아요. 박명자 씨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어요. 전화 끊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구나. 병실로 돌아왔어요. 지은이가 물었어요. 누구 전화였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거짓말을 했어요. 딸한테 얘기할 수가 없었거든요. 점심때였어요. 지은이가 밥을 먹지 않았어요. 지은아, 조금만 먹어. 싫어. 입맛이 없어. 그냥 조금만. 제가 숟가락을 떴어요. 지은이는 고개를 돌렸어요. 한 입만. 억지로 먹였어요. 그것도 2숟가락뿐이었죠. 오후에 의사 선생님이 오셨어요. 퇴원은 3일 후에 가능합니다. 몸조리 잘하세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선생님, 제가 불렀어요. 네, 말씀하세요. 그 한약이요. 성분 검사할 수 있나요?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능합니다. 남은 한약이 있으세요? 집에 있어요. 그럼 가져오세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면 됩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2주에서 3주 정도요. 알겠습니다. 퇴원하면 바로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녁 때였어요. 지은이 휴대폰이 울렸어요. 준혁 씨였어요. 지은이는 받지 않았어요. 1시간 뒤에 또 전화가 왔어요. 또 받지 않았죠. 문자가 왔어요. 지은아, 미안해. 전화 받아줘. 지은이가 휴대폰을 던졌어요. 화면이 깨졌어요. 지은아, 제가 딸을 안았어요. 엄마, 나 이제 결혼 안 할래. 지은이가 울먹였어요.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정말? 그럼 내 인생이잖아. 지은이가 제품에 안겼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지은이가 잠들고 나서 복도로 나왔어요. 휴대폰을 꺼냈어요. 박명자 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을 찾았어요. 한약 먹으라는 메시지가 수십 개였어요. 오늘 아침에 먹었지? 점심에도 꼭 먹어. 저녁에도 잊지 마. 매일 이런 식이었어요. 스크린샷을 찍었어요. 하나하나 다요. 그리고 병원 진단서를 챙겼어요. 유산 진단서였죠. 의사 선생님 소견서도 받아뒀어요. 한약 복용 후 태아 상태 악화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게 증거가 될 거야. 혼자 중얼거렸어요. 3일 후에 퇴원했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지은이 방에 한약 봉지가 남아 있었어요. 이걸 가지고 경찰서로 갔어요.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았어요. 이게 상해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경찰관이 물었어요. 한약을 먹고 유산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증거가 있으세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랑 진단서요. 경찰관이 서류를 봤어요. 한약 성분 검사는 하셨어요? 아직이요. 지금 하려고요. 그럼 검사 결과가 나온 후에 다시 오세요.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지은이는 계속 방에만 있었어요. 밥도 제대로 안 먹었죠. 엄마, 나 배고프지 않아. 그래도 먹어야지. 싫어. 매일 이런 식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준혁 씨가 집 앞에 왔어요. 초인종을 눌렀죠. 지은아, 나야. 문 좀 열어줘. 지은이는 방문을 잠갔어요. 제가 현관문을 열었어요. 어서 오세요. 준혁 씨가 들어왔어요. 지은이는요? 방에 있어요. 만나고 싶은데요. 지금은 안 될 것 같아요. 어머님, 제발이요. 저도 미안하게 생각해요. 준혁 씨가 애원했어요. 그때 지은이 방문이 열렸어요. 오빠. 지은이가 나왔어요. 지은아. 준혁 씨가 다가갔어요. 지은이가 손을 내밀었어요. 여기까지만 와요. 그리고 말했어요. 우리 이제 그만 만나요. 뭐? 준혁 씨가 놀랐어요. 나 이제 결혼 못할 것 같아요. 지은아, 무슨 소리야? 오빠네 엄마 때문에 우리 아기가 죽었어요. 그건 사고였잖아. 사고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빠네 엄마가 억지로 먹였잖아요. 내가 싫다고 했는데도. 그래도요? 우리 아기가 죽었는데 그래도예요? 지은이가 소리쳤어요. 준혁 씨는 할 말이 없었는지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엄마한테는 내가 얘기할게. 사과하라고. 사과요? 지은이가 비웃었어요. 사과 받으면 우리 아기 살아나요? 그건 아니지만. 그럼 됐어요. 그냥 가요. 지은이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쾅 닫았죠. 준혁 씨가 저를 봤어요. 어머님, 제가 설득할게요. 필요 없어요. 네. 지은이 마음이 그런데 어쩌겠어요. 준혁 씨는 결국 돌아갔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지은이가 제 방으로 왔어요. 엄마. 응. 나 준혁 오빠한테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위자료? 응. 아기 잃은 것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제가 대답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변호사한테 상담받아야 해.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나 돈 벌고 싶어. 갑자기 이대로는 못 살 것 같아.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 그래, 알았어. 다음날 친구 순자한테 전화했어요. 순자야, 나야. 영수가 무슨 일이야? 변호사 아는 사람 있어? 왜? 무슨 일 있어? 지은이가 아기를 잃었어. 뭐? 순자가 놀랐어요. 사연을 얘기했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순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변호사 한 명 소개해 줄게. 우리 사돈이거든. 고마워. 전화를 끊었어요. 이틀 후에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지은이랑 같이요. 변호사가 사연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히 소송 가능합니다. 정말요? 네. 상해죄로 고소하고 민사로 위자료 청구하면 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2천에서 5천 정도 가능할 겁니다. 10,000원이요? 아니요, 10,000원입니다. 지은이가 눈을 크게 떴어요. 단, 한약 성분 검사가 중요합니다. 임산부 금기 성분이 나와야 해요. 알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어요. 지은이가 물었어요. 엄마, 정말 할 거야? 그럼. 당연하지. 하지만 엄마. 지은이가 망설였어요. 준혁 오빠네 집안이랑 원수 되는 거잖아. 이미 원수야.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건 내 인생 문제야. 내가 당당하게 살려면 끝까지 가야 해.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잠이 오지 않았죠.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은 아직도 잘못한 줄 모르고 있어. 분노가 치밀었어요.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이를 악물었어요. 내 손주를 죽인 사람들이야. 눈을 감았어요. 그날 밤 나는 결심했어요. 끝까지 가기로.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한약 봉지를 챙겼어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가야 했거든요. 지은이는 집에 있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 엄마가 다녀올게. 혼자 연구원으로 갔어요. 접수처에서 서류를 작성했어요. 성분 분석 의뢰서였죠. 얼마나 걸리나요? 제가 물었어요. 2주에서 3주 정도 소요됩니다. 담당자가 대답했어요. 급한데요. 더 빨리 안 되나요? 사건 관계자시면 경찰서 통해서 의뢰하시면 좀 더 빠릅니다. 알겠습니다. 연구원을 나왔어요. 바로 경찰서로 갔죠. 형사과를 찾아갔어요. 이 한약 성분 검사를 빨리 하고 싶은데요. 형사님이 서류를 보셨어요. 고소 예정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진정서를 먼저 제출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의뢰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를 그 자리에서 작성했어요. 박명자를 상해 혐의로 진정한다고요. 일주일 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형사님이 말했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지은이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다녀왔어. 응. 지은이는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어요. 뭘 봐도 머릿속에 안 들어온다고 했어요. 저녁을 먹었어요. 지은이가 물었어요. 엄마, 우리 이길 수 있을까? 이길 거야. 제가 대답했어요. 근데 준혁 오빠네가 돈이 많잖아. 좋은 변호사 선임하면 어떡해? 우리도 좋은 변호사 있잖아.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다음 날이었어요. 순자가 집에 왔어요. 영수가. 순자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어서 와. 차를 내왔어요. 지은이는 어때? 방에 있어. 요즘 계속 그래. 순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 집안 사람들 정말 너무하다. 맞아. 영수가 근데 말이야.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응? 박명자 그 사람 남편이 사업한대. 알아. 건설회사라며. 응. 그런데 그 회사가 좀 크다고 하더라. 얼마나? 직원이 50명쯤 된대. 제법 큰 회사네. 그러니까 돈이 좀 있을 거야. 순자가 덧붙였어요. 그럼 위자료 받기 좋네. 제가 웃었어요. 영수가 진짜 끝까지 갈 거야? 당연하지. 순자가 제 손을 잡았어요. 힘들 텐데. 괜찮아. 나 이거 아니면 잠이 안 와.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고마워. 순자가 돌아가고 나서 휴대폰을 켰어요. 포털 사이트에 박명자 남편 회사를 검색했어요. 대성건설이었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죠. 회사 소개가 나왔어요. 대표이사 박철수, 사진도 있었어요. 정장을 입은 50대 남자였죠. 연역을 봤어요. 설립 25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주요 공사 실적도 나와 있었죠. 아파트, 상가, 공장. 제법 큰 프로젝트들이었어요. 이 정도면 재산이 꽤 있겠네. 혼자 중얼거렸어요. 회사 주소를 메모했어요. 언젠가 쓸 일이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정말요? 네, 오늘 오실 수 있으세요? 지금 갈게요. 전화를 끊고 지은이를 불렀어요. 지은아, 같이 가자. 어디? 경찰서. 한약 검사 결과 나왔대. 지은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같이 경찰서로 갔어요. 형사과에서 형사님을 만났어요. 결과 나왔습니다. 형사님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받아들고 읽었어요. 한약 성분 분석 결과. 당귀, 청궁, 작약, 그리고 눈이 그 단어에 멈췄어요. 홍아. 이게 뭐예요? 제가 물었어요. 홍아는 임산부 금기 약제입니다. 형사님이 설명했어요. 자궁 수축을 유발해서 유산 위험이 있죠. 그럼 이게 원인이란 거예요?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은이가 서류를 빼앗듯이 봤어요. 정말 들어있네.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새끼들. 지은이가 욕을 했어요. 처음 듣는 거였어요. 지은아. 제가 딸의 어깨를 잡았어요. 엄마, 나 고소할 거야. 당장. 형사님이 말했어요. 고소장 작성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고소장을 썼어요. 피고소인 박명자. 혐의 상해죄. 손이 떨렸지만 끝까지 썼어요. 접수됐습니다. 형사님이 고소장을 받았어요. 이제 박명자 씨를 소환할 겁니다. 얼마나 걸려요? 2주 안으로 연락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왔어요. 지은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엄마, 우리 이제 시작이네. 그래. 제가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준혁 씨였어요. 받았어요. 여보세요. 어머님, 저 준혁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지은이랑 통화 좀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거절했어요. 어머님, 저희 엄마가 사과하고 싶어 하세요. 사과요? 비웃음이 나왔어요. 네, 병원비도 드리고요. 병원비요? 그게 얼마인데요? 한 200만 원 정도 드릴게요. 200만 원. 제가 되물었어요. 네, 그 정도면 되죠? 준혁 씨는 진심이었어요. 우리 손주 목숨이 200만 원이에요? 어머님, 그게 무슨... 전화 끊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누구였어? 지은이가 물었어요. 준혁이. 뭐래? 200만 원 준대. 뭐? 지은이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 아기 목숨이 200만 원이래. 미친 거 아니야? 지은이가 소리쳤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나 절대 용서 안 해. 나도. 그날 밤이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했어요. 변호사님, 저 김영숙입니다. 아, 네. 무슨 일이세요? 한약 검사 결과 나왔어요. 그래요? 어떻게 나왔는데요? 임산부 금기 약제가 검출됐어요. 전화 너머로 변호사님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이거 확실하게 이길 수 있어요. 정말요? 네, 증거가 명확하니까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민사소송 준비하시죠. 위자료 청구 소송이요. 얼마나 청구할까요? 5천만 원으로 하시죠. 판결은 좀 적게 나오겠지만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길 수 있어. 혼자 중얼거렸어요. 2주가 지났어요. 박명자 씨가 경찰서에 소환됐대요. 형사님한테서 전화가 왔거든요. 조사 잘 마쳤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박명자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부인이요? 네, 몰랐다고 하네요. 말도 안 돼요. 제가 소리쳤어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부인하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검찰로 송치됩니다. 기소 여부는 검사가 결정하고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화가 났어요. 끝까지 발뺌하는구나. 이를 악물었어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준혁 씨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우리 한번 만나서 얘기해요. 이렇게 가면 서로 힘들어요. 답장하지 않았어요. 1시간 뒤에 또 문자가 왔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합의하시죠. 휴대폰을 던졌어요. 지은이가 물었어요. 또 준혁이야? 응. 뭐래? 합의하재. 지은이가 비웃었어요. 합의는 무슨? 끝까지 갈 거야. 그래.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지은이랑 같이요. 소장 작성했습니다. 변호사님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었어요. 청구액 5천만 원. 이걸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언제 제출할까요? 내일 하시죠. 알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어요. 지은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엄마, 떨려. 나도. 하지만 해야지. 응. 다음 날 법원에 갔어요. 민사과 접수처에서 소장을 냈어요. 접수 완료됐습니다. 직원이 도장을 찍었어요. 재판 날짜는 1달 후에 통보됩니다. 알겠습니다. 법원을 나왔어요. 햇살이 눈부셨어요. 이제 시작이야. 제가 말했어요. 응, 시작이야. 지은이가 대답했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박명자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받았어요. 여보세요. 제 목소리는 차갑게 나왔어요. 지은이 엄마, 나 명자야. 네, 무슨 일이세요? 소송 넣었다며? 네, 넣었어요. 왜 그래? 우리가 합의하자고 했잖아. 합의는 무슨요? 그럼 얼마 원해? 말해봐. 제가 웃었어요. 돈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뭐야? 당신이 내 딸한테 한 짓 법으로 묻겠다는 거예요. 야, 이 사람아. 내가 일부러 그런 줄 알아? 일부러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결과가 중요하죠. 박명자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야?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 후회할 거야. 해보세요. 전화 끊었어요. 협박이라도 하는 건가? 비웃음이 나왔어요. 지은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누구 전화였어? 박명자. 뭐래? 협박하더라. 지은이가 화난 표정을 지었어요. 겁먹지 마, 엄마. 안 겁먹어. 제가 딸을 안았어요. 우리 끝까지 가는 거야. 응. 그날 밤 늦게까지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어. 각오를 다졌어요. 법원에서 만나자.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준비는 다 됐어. 마지막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1달이 지났어요. 법원에서 통지서가 왔어요. 첫 재판 날짜가 잡혔어요. 11월 15일 오전 10시. 손이 떨렸어요. 지은아,
재판 날짜 나왔어. 지은이가 거실로 나왔어요. 언제? 다음 주 목요일. 지은이가 달력을 봤어요. 일주일밖에 안 남았네. 응. 긴장되기 시작했어요. 변호사님한테 전화했어요. 변호사님, 재판 날짜 받았어요. 저도 받았습니다. 당일에 법원에서 뵙죠. 준비할 게 있나요? 아니요. 저희가 다 준비했으니까 편하게 오세요. 알겠습니다. 일주일이 너무 빠르게 지나갔어요. 재판 전날 밤이었어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지은이 방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지은아, 앉아.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잠이 안 와. 지은이가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나도 옆에 앉았어요. 엄마, 내일 어떻게 될까? 이길 거야. 정말? 그럼. 제가 딸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한테 증거가 있잖아.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무서워. 나도 무서워.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해야지. 응. 그날 밤 새벽 3시가 돼서야 잠들었어요. 재판 당일이었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었어요. 지은이도 정장을 입었어요. 출발하자. 법원으로 향했어요. 9시 반에 도착했어요. 변호사님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잘 오셨습니다. 변호사님이 악수를 청했어요. 긴장되네요. 제가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길 겁니다. 변호사님이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법정으로 들어갔어요. 405 법정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원고석에 앉았어요. 지은이는 제 옆에 앉았죠. 피고석을 봤어요. 박명자 씨가 앉아 있었어요. 옆에는 준혁 씨도 있었고요. 그리고 변호사도 한 명 있었어요. 박명자 씨가 저를 쳐다봤어요. 눈빛이 차갑더라고요. 저도 똑같이 쳐다봤어요. 박명자 씨가 시선을 피했어요. 모두 일어나세요. 법정 직원이 말했어요. 판사님이 들어오셨어요. 50대 여자 판사님이었어요. 앉으세요. 판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민사 7부 김미경 판사입니다.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원고 측 변호인, 사건 개요 설명해 주세요. 우리 변호사님이 일어났어요. 네, 판사님. 이 사건은 피고 박명자가 원고 이지은에게 임산부 금기 약제가 포함된 한약을 강제로 복용하게 하여 유산을 야기한 사건입니다. 변호사님이 또박또박 말했어요. 원고는 당시 임신 6개월이었고 피고의 한약 복용 강요로 인해 태아를 잃었습니다. 박명자 씨의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판사님, 피고는 선의로 한약을 권했을 뿐입니다. 강제성은 없었습니다. 원고 측 증거 있습니까? 판사님이 물었어요. 네, 있습니다. 우리 변호사님이 서류를 제출했어요. 첫째, 한약 성분 분석 결과입니다. 임산부 금기 약제인 홍화가 검출됐습니다. 판사님이 서류를 받아보셨어요. 둘째,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입니다. 하루 3번 꼭 먹으라는 내용이 수십 건입니다. 변호사님이 또 다른 서류를 냈어요. 셋째, 산부인과 의사 소견서입니다. 한약 복용 후 태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는 내용입니다. 판사님이 서류를 하나하나 보셨어요.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피고 측 반론하시죠. 박명자 씨의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판사님, 피고는 한약에 금기 약제가 들어있는 줄 몰랐습니다. 모르면 되는 겁니까? 우리 변호사님이 반박했어요. 임산부에게 함부로 약을 먹이는 것 자체가 과실입니다. 피고는 가족을 위한 선이었습니다. 선이라고 해서 면책되는 게 아닙니다. 두 변호사가 공방을 벌였어요. 판사님이 손을 들었어요. 잠깐만요.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피고 박명자 씨 직접 말씀해 보세요. 박명자 씨가 일어났어요. 판사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한의원에서 지어준 대로 줬을 뿐이에요. 어느 한의원입니까? 판사님이 물었어요. 그게 기억이 잘 안 나요. 박명자 씨가 더듬거렸어요. 기억이 안 난다고요? 판사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오래됐거든요. 그럼 처방전은요? 없습니다. 판사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증거인멸 의심되는데요. 아니에요, 판사님. 진짜 없어요. 박명자 씨가 변명했어요. 앉으세요. 판사님이 말했어요. 원고 이지은 씨 진술하시겠습니까? 판사님이 지은이를 봤어요. 지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났어요. 네,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저는 처음부터 한약을 먹기 싫었습니다. 지은이가 말했어요. 산부인과 선생님도 함부로 약 먹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계속하세요. 그런데 피고가 계속 먹으라고 강요했어요. 안 먹으면 화를 내셨어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될 뿐이니까요. 지은이가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제 아기가 죽었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판사님이 물었어요. 네. 지은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피고는 아기가 죽은 후에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판사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오히려 제 체질 탓이라고 했어요. 운명이라고요. 법정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그리고 200만 원으로 합의하자고 했습니다. 박명자 씨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앉으세요. 판사님이 지은이에게 말했어요. 피고 박명자 씨. 판사님이 박명자 씨를 불렀어요. 사실입니까? 박명자 씨가 일어났어요. 그게 말을 좀 잘못했어요.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박명자 씨가 당황했어요. 그럼 어떤 뜻입니까? 판사님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저는 정말 손주를 위해서 한 건데. 손주를 위해서요? 판사님이 서류를 넘겼어요. 임산부 금기 약제를 먹여서요? 그건 몰랐다니까요. 박명자 씨가 소리쳤어요. 조용히 하세요. 판사님이 경고했어요. 박명자 씨가 앉았어요. 증인 신청하셨죠? 담당 의사 선생님. 네, 판사님. 우리 변호사님이 대답했어요. 증인 들어오세요. 산부인과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선서하세요. 선생님이 선서를 했어요. 증인은 환자 이지은 씨의 담당 의사셨죠? 네, 맞습니다. 환자의 유산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명확하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한약 복용과 시기가 일치합니다. 선생님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한약에 들어있던 홍화 성분은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홍화는 자궁 수축을 유발합니다. 임산부에게는 절대 금기입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거렸어요. 만약 환자가 한약을 먹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아기를 지킬 가능성이 훨씬 높았을 겁니다. 선생님의 답변이 끝났어요. 증인 물러가셔도 됩니다. 선생님이 나가셨어요. 원고 측 추가 증거 있습니까? 네, 판사님. 우리 변호사님이 일어났어요. 원고 김영숙 씨의 진술을 듣고 싶습니다. 판사님이 저를 봤어요. 원고 김영숙 씨, 앞으로 나오세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어요. 증인석으로 걸어갔어요. 진술하세요. 판사님이 말했어요. 저는 이지은의 어머니입니다. 제 목소리가 나왔어요. 제 딸이 피고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십니까? 계속하세요. 매일 전화로 한약 먹었냐고 확인했어요. 안 먹으면 화를 냈고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딸은 시어머니가 될 사람이니까 참았어요. 스트레스 받으면서도요. 그래서요? 그리고 아기를 잃었어요. 제 첫 손주를요. 눈물이 났어요. 피고는 사과도 안 했어요. 오히려 우리 딸 체질 탓이라고 했어요. 박명자 씨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당신이 내 딸한테 먹인 그 한약 때문에 내 손주가 죽었어요. 목소리를 높였어요. 몰랐다고요? 그럼 왜 한의원 이름도 기억 못해요? 처방전도 없고요? 박명자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당신은 증거를 없앤 거예요. 일부러요. 박명자 씨의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해 있습니다. 추측입니다. 기각합니다. 판사님이 말했어요. 계속하세요. 저는 딸이 매일 우는 걸 봤어요. 아기 없는 배를 쓰다듬으면서요. 목이 메었어요. 그런데 피고는 200만 원으로 합의하자고 했어요. 내 손주 목숨이 200만 원이래요. 법정이 술렁였어요. 이게 선이에요? 가족을 위한 거예요? 박명자 씨를 향해 소리쳤어요. 당신은 책임져야 해요. 법으로요. 앉으세요. 판사님이 말했어요. 저는 증인석에서 내려왔어요. 손이 떨렸어요. 지은이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피고 측 최후 진술하시겠습니까? 박명자 씨의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판사님, 피고는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미안하면 다 되는 겁니까? 우리 변호사님이 반박했어요. 원고는 아기를 잃었습니다. 평생 상처로 남을 겁니다. 변호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피고는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원고 측 청구액 변동 없으시죠? 네, 판사님. 5천만 원 청구합니다. 알겠습니다. 판사님이 서류를 정리했어요. 다음 재판은 한 달 후입니다. 판결 선고일로 잡겠습니다. 망치를 두드렸어요. 쿵. 첫 재판이 끝났어요. 법정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박명자 씨와 마주쳤어요. 박명자 씨가 다가왔어요. 만족하세요? 박명자 씨가 비꼬듯 말했어요. 당연하죠. 제가 대답했어요. 당신 후회할 거예요. 해보세요. 제가 웃었어요. 우리 집안 망가뜨리려고 작정했죠? 아니요. 당신이 먼저 우리 집안 망가뜨렸잖아요. 준혁 씨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제발 합의해요. 합의요? 제가 준혁 씨를 봤어요. 당신네 엄마가 우리 딸한테 한 짓 돈으로 해결될 것 같아요? 그래도 됐어요. 법원에서 만나요. 저는 지은이 손을 잡고 걸어갔어요. 엄마, 지은이가 저를 불렀어요. 응? 고마워. 뭐가? 내 편이 돼줘서 당연한 거지. 제가 딸을 안았어요. 법원 밖으로 나왔어요. 햇살이 따뜻했어요. 엄마, 우리 이길 것 같아. 그럼, 당연하지. 변호사님이 뒤에서 따라왔어요. 잘하셨습니다. 판사님이 우리 편이에요. 정말요? 네, 표정 보니까 확실해요. 그럼 이기는 거예요? 90%는 이깁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천만에요. 한 달 후에 봅시다. 변호사님이 떠났어요. 지은이가 제 팔을 꼭 잡았어요. 엄마, 나 배고파?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그래, 뭐 먹을래? 된장찌개. 지은이가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딸의 웃음이었어요. 그래, 가자. 식당으로 갔어요. 된장찌개를 시켰죠. 지은이가 밥을 먹었어요. 한 달 만에 제대로 먹는 거였어요. 맛있어? 응, 맛있어. 많이 먹어. 지은이가 밥 한 공기를 다 비웠어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쉬고 있었어요. 순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영수가 재판 어떻게 됐어?
잘 됐어. 이길 것 같아. 정말 다행이다. 응. 지은이도 밥 먹었어. 오랜만에. 아이고, 그것 참 다행이네. 순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영수가 고생 많았어.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그래. 끝까지 힘내. 전화를 끊었어요. 지은이 방 불이 꺼져 있었어요. 문을 살짝 열어봤어요. 지은이가 자고 있었어요. 편안한 얼굴이었어요. 오랜만이었죠. 문을 닫고 제 방으로 갔어요. 침대에 누웠어요. 오늘 법정에서 한 말들이 떠올랐어요. 당신은 책임져야 해요. 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잘했어. 혼자 중얼거렸어요. 이제 한 달만 기다리면 돼. 눈을 감았어요. 판결이 기다려졌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갔죠. 그동안 지은이가 많이 좋아졌어요. 밥도 잘 먹고 가끔 웃기도 했어요. 판결일 전날 밤이었어요. 엄마, 내일 긴장돼. 지은이가 말했어요. 나도.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우리가 이길까? 이길 거야. 근데 만약 지면? 안 져.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도 잠을 설쳤어요. 판결일 아침이었어요. 6시에 일어났어요. 샤워를 하고 정장을 입었어요.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졌더라고요. 괜찮아. 오늘만 지나면 돼. 혼자 중얼거렸어요. 지은이도 일어났어요. 엄마, 나도 준비할게. 응. 8시에 집을 나섰어요. 법원까지는 1시간 걸렸어요. 9시에 도착했어요. 변호사님이 벌써 와 계셨어요. 잘 주무셨어요? 아니요. 한숨도 못 잤어요. 저도요. 변호사님이 웃었어요. 오늘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믿어요. 법정으로 들어갔어요. 똑같은 405 법정이었어요. 원고석에 앉았어요. 피고석을 봤어요. 박명자 씨가 앉아 있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더라고요. 준혁 씨도 옆에 있었어요. 피곤한 얼굴이었어요. 10시가 됐어요. 모두 일어나세요. 판사님이 들어오셨어요. 앉으세요. 판사님이 서류를 꺼냈어요. 오늘은 판결 선고일입니다. 목소리가 무겁게 울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지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먼저 사건 개요를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판사님이 말했어요. 피고 박명자는 원고 이지은에게 임산부 금기 약제가 포함된 한약을 권유했습니다. 서류를 넘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로 인해 원고는 임신 6개월에 유산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했어요. 쥐 죽은 듯이요.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합니다. 판사님이 천천히 말했어요. 첫째, 한약에 임산부 금기 약제인 홍화가 포함돼 있었다는 점.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둘째, 피고가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한약 복용을 강요했다는 점. 판사님의 목소리가 또렷했어요. 셋째, 한약 복용 후 태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는 점. 박명자 씨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따라서 본 재판부는 피고의 과실을 인정합니다. 판사님이 망치를 들었어요.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합니다. 일부라고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500만 원을 지급하라. 쿵. 망치 소리가 울렸어요. 3,500만 원. 지은이가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서면으로 사과문을 전달하라. 판사님이 계속 말했어요. 사과문은 본 재판부가 확인 후 원고에게 전달됩니다. 박명자 씨가 비명을 질렀어요. 3,500만 원이요? 말도 안 돼요. 조용히 하세요. 판사님이 경고했어요.
판사님, 저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박명자 씨가 울먹였어요. 판결에 불복하시면 항소하세요. 판사님이 차갑게 말했어요. 이상으로 판결을 마칩니다. 쿵. 다시 망치 소리가 울렸어요. 판사님이 일어나셨어요. 모두 일어나세요. 우리도 일어났어요. 판사님이 나가셨어요. 법정이 웅성거렸어요. 엄마. 지은이가 저를 봤어요. 우리 이겼어. 응, 이겼어. 눈물이 났어요. 변호사님이 다가왔어요.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3,500만 원이면 큰 금액입니다. 잘 싸우셨어요. 변호사님이 웃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고개를 숙였어요. 천만에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법정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박명자 씨가 울고 있었어요. 준혁 씨가 달래고 있었죠. 엄마, 그만 울어. 3,500만 원을 어떻게 구해? 우리 집 망하는 거야. 박명자 씨가 흐느꼈어요. 저희를 봤어요. 당신들 때문에. 박명자 씨가 소리쳤어요. 당신들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했어. 아니요. 제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당신이 우리 딸한테 한 짓 때문이에요. 박명자 씨가 할 말이 없었는지 그냥 울기만 했어요. 준혁 씨가 저를 봤어요. 어머님, 제발 선처 부탁드립니다. 선처요? 제가 되물었어요. 3,500만 원은 너무 커요. 좀 깎아주실 수 없나요? 법원 판결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합의로 줄일 수 있잖아요. 안 됩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준혁 씨가 애원했어요. 우리 엄마도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이요? 제가 박명자 씨를 봤어요. 지금도 본인 집안 걱정만 하시던데요. 박명자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지은이가 말했어요. 우리 아기는 안 돌아와요. 지은아. 준혁 씨가 다가왔어요. 오지 마세요. 지은이가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오빠를 용서할 수 없어요. 오빠네 엄마도요. 준혁 씨가 멈췄어요. 제발 지은아. 안 돼요. 저 이제 오빠 얼굴도 보기 싫어요. 지은이가 돌아섰어요. 가자, 엄마. 응. 저도 따라갔어요. 뒤에서 박명자 씨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법원 밖으로 나왔어요. 햇살이 눈부셨어요. 변호사님이 현관 앞에 서 계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잘 끝났네요. 네, 덕분입니다. 돈은 한 달 안에 받으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과문도 2주 안에 올 거예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과 악수했어요. 그럼 저는 이만. 변호사님이 떠났어요. 지은이가 저를 봤어요. 엄마, 우리 정말 이긴 거지? 응, 이긴 거야. 믿기지가 않아. 나도. 제가 딸을 안았어요. 잘했어, 지은아. 엄마도. 둘이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엄마, 나 배고파. 지은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뭐 먹을래? 떡볶이. 떡볶이? 응. 매운 거. 오랜만에 듣는 말이었어요. 그래, 가자. 분식집을 찾았어요. 떡볶이를 시켰죠. 지은이가 맛있게 먹었어요. 엄마, 맛있어. 많이 먹어. 응.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왜 울어? 기뻐서. 지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고마워. 나 때문에 고생했지? 아니야. 당연한 거야. 그래도. 됐어. 우리 이제 앞만 보고 살자. 응.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집이 따뜻했어요. 지은아, 씻고 쉬어.
응. 엄마도 각자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어요. 끝났어. 혼자 중얼거렸어요. 드디어 끝났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참았던 게 한꺼번에 터졌어요. 한참을 울었어요. 소리 내지 않으려고 이불을 물었죠. 울고 나니 후련했어요. 가슴이 뻥 뚫린 기분이었어요. 저녁 때였어요. 지은이가 제 방으로 왔어요. 엄마, 자고 있어? 아니. 일어나 앉았어요. 엄마, 나 생각이 있어. 무슨? 카페 하고 싶어. 카페? 응. 작은 거. 동네에. 지은이가 눈을 반짝였어요. 갑자기 왜? 뭔가 하고 싶어? 이대로 있으면 계속 슬플 것 같아. 그래.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위자료 받으면 그걸로 시작해 볼까? 정말?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지은이가 저를 안았어요. 엄마 사랑해. 나도. 그날 밤 지은이가 카페 사진을 찾아봤어요. 저도 같이 봤죠. 이런 거 어때? 지은이가 화면을 보여줬어요. 예쁘네. 그치? 나도 이런 거 하고 싶어. 해보자. 둘이 밤늦게까지 계획을 세웠어요. 오랜만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2주 후였어요. 우편물이 왔어요. 법원에서 온 거였어요. 지은아 왔어. 뭐가? 사과문. 지은이가 뛰어나왔어요. 열어봤어요.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이지은 씨에게 박명자의 사과문이었어요. 저의 경솔한 행동으로 귀하께 큰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다음 줄을 읽었어요. 앞으로는 더욱 신중하게 행동하겠습니다. 지은이가 편지를 찢었어요. 지은아, 필요 없어. 지은이가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괜찮아? 응. 어차피 진심 아니잖아. 지은이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래. 제가 딸의 어깨를 안았어요. 한 달 후였어요. 통장에 돈이 들어왔어요. 3,500만 원. 딸을 불렀어요. 지은아, 돈 들어왔어. 정말? 응. 이제 카페 준비하자. 지은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날부터 바빠졌어요. 카페 자리를 알아봤죠. 집 근처에 작은 가게가 있었어요. 여기 어때? 좋아. 여기로 하자. 계약했어요. 한 달 안에 오픈하기로 했어요. 인테리어를 시작했어요. 지은이가 직접 디자인했어요. 엄마, 이 색깔 어때? 예쁘다. 둘이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 과정이 행복했어요. 지은이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거든요. 한 달 후였어요. 카페가 오픈했어요. 작지만 따뜻한 곳이었죠. 이름은 지은이가 지었어요. 다시 봄. 간판을 보면서 울컥했어요. 엄마, 이쁘지? 응, 이쁘다. 첫날부터 손님이 많이 왔어요. 동네 사람들이 구경 오셨거든요. 어머니, 카페 하신다며? 네, 딸이랑 같이요. 잘 됐네요. 자주 올게요. 감사합니다. 지은이가 커피를 내렸어요. 손님들이 맛있다고 했어요. 지은아, 잘하네. 엄마 덕분이야. 매일 카페에 나갔어요. 아침 9시에 문을 열고 저녁 6시에 닫았어요. 바쁘지만 행복했어요. 지은이 얼굴에 생기가 돌았거든요. 2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카페 문이 열렸어요. 준혁 씨였어요. 지은이가 굳었어요. 어서 오세요. 제가 대신 인사했어요. 어머님, 준혁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지은이 좀 만나고 싶어서요. 지은이가 커피를 내리던 손을 멈췄어요. 안 돼요. 지은이가 말했어요. 지은아, 제발. 5분만. 준혁 씨가 애원했어요. 지은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밖에서 얘기해요. 둘이 밖으로 나갔어요. 저는 카페 안에서 지켜봤어요. 준혁 씨가 뭔가 말하고 있었어요. 지은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지은이가 들어왔어요. 표정이 담담했어요. 뭐래? 사과하러 왔대. 그래서? 안 받았어. 잘했어. 준혁 씨가 차를 타고 떠났어요. 엄마. 지은이가 저를 불렀어요. 응? 나 괜찮아.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 정말? 응. 이제 그 사람들 생각 안 해. 지은이가 웃었어요. 다행이다. 제가 딸을 안았어요. 한 달 후였어요. 박명자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어요. 한 번만 만나요. 제발이요. 답장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받았어요. 여보세요. 지은이 엄마 나야. 무슨 일이세요? 한 번만 만나자.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 필요 없어요. 제발. 한 번만. 싫어요. 전화 끊었어요. 지은이가 물었어요. 누구였어? 박명자. 또? 응. 만나자는데. 만날 거야? 아니.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잘했어. 카페는 잘 됐어요. 단골 손님도 생겼죠. 매출도 나쁘지 않았어요. 지은이가 새로운 메뉴를 개발했어요. 엄마, 이거 먹어봐. 뭔데? 딸기 라테. 내가 만들었어. 맛있다. 정말? 응. 손님들 좋아하시겠다. 지은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석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문을 닫고 정리하고 있었어요. 지은이가 말했어요. 엄마. 응? 고마워. 뭐가? 나 포기 안 하고 끝까지 싸워줘서. 당연한 거지. 덕분에 나 다시 살았어. 지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울지 마. 제가 딸을 안았어요. 행복해? 응. 지금 정말 행복해. 나도.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어요. 지은이가 먼저 씻었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봤어요. 별이 보였어요. 다 끝났어. 혼자 중얼거렸어요. 이제 우리만 생각하면 돼. 지은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내일 뭐 해? 카페 가야지. 나도. 그럼 같이 가자. 응. 평범한 대화였어요. 하지만 그게 좋았어요. 일상이 돌아온 거니까요. 침대에 누웠어요. 눈을 감았어요. 딸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어요. 잘했어. 혼자 중얼거렸어요. 나 잘했어.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용기 내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67살인 저도 새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당당하게 사세요. 참지 마세요. 여러분의 행복이 가장 중요해요. 저는 이제 매일매일이 행복해요. 딸이 웃는 걸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처럼 용기 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사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좋은 사연은 앞으로 계속됩니다. 건강들 유의하시고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